호텔 결혼식장 문이 열렸다. 단상 위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구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 내 아내야.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분은 제 아내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 조은하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엔 두 개의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하나는 8년 전의 것, 하나는 방금 낀 것. 36살 여자가 두 번의 결혼식을 올렸다. 동시에 이건 사랑에 목말랐던 한 여자의 이야기다. 조은하는 36이었다. 강남 대치동의 대형 입시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했다. 학부모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차분하고 단정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했다. 점심시간엔 샐러드를 먹으며 학생 상담 기록을 정리했다. 은하 선생님, 우리 애 어떤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엔 희망이 없었다. 남편 윤태호는 40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쯤 돌아왔다. 주말엔 골프를 치거나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 결혼 8년 차. 아이는 없었다. 만들려고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저 생기지 않았고 둘 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그 주제는 금기가 되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중국집? 그래. 대화는 늘 이랬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의 감정만. 사랑은 오래전에 식었다. 아니, 정확히는 증발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결혼 3년 차쯤?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회사에서 휴가 못 쓰는데. 주말에 가까운 데라도.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그래. 태호는 TV를 켰다. 야구 중계가 나왔다. 은하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눈물이 흐르는 걸 들킬 일이 없었다. 한 달 뒤 또 물었다. 우리 상담 같은 거 받아볼까? 부부 상담. 태호가 신문을 내리며 말했다. 이 나이에 감정 따위가 뭐 중요하냐? 그냥 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 한마디가 은하를 무너뜨렸다. 감정 따위. 그녀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것을 태호는 따위라고 불렀다. 그날 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태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 마치 이 결혼처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켰다. SNS를 둘러봤다.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들. 여행, 데이트, 꽃다발. 모두 거짓말 같았지만 부러웠다. 그리고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엘리트 재혼 매칭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프리미엄 만남 재혼. 그녀는 재혼도 아닌데 왜 그 광고를 클릭했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절망이었을까? 사이트에 들어가자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문구가 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중요합니다. 은하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이름을 입력하는 칸이 나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거짓말을 썼다. 이혼 3년 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미혼. 프로필 사진은 최근 찍은 것 중 가장 밝게 웃는 사진을 골랐다. 학원이 아닌 카페에서 찍은 그녀가 아닌 것 같은 사진. 등록 완료.
그녀는 스마트폰을 끄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난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스마트폰을 지우지는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매일 밤 그 앱을 열었다. 그리고 한 주 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참 따뜻해 보이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발신자 강도윤, 42세, 외제차 수입업체 대표. 은하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그렇게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 조은하는 36이었다. 강남 대치동의 대형 입시학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했다. 학부모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차분하고 단정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했다. 점심시간엔 샐러드를 먹으며 학생 상담 기록을 정리했다. 은하 선생님, 우리 애 어떤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엔 희망이 없었다. 남편 윤태호는 40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쯤 돌아왔다. 주말엔 골프를 치거나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 결혼 8년 차. 아이는 없었다. 만들려고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저 생기지 않았고 둘 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그 주제는 금기가 되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중국집? 그래. 대화는 늘 이랬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의 감정만. 사랑은 오래전에 식었다. 아니, 정확히는 증발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결혼 3년 차쯤?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 회사에서 휴가 못 쓰는데. 주말에 가까운 데라도. 피곤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그래. 태호는 TV를 켰다. 야구 중계가 나왔다. 은하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눈물이 흐르는 걸 들킬 일이 없었다. 한 달 뒤 또 물었다. 우리 상담 같은 거 받아볼까? 부부 상담. 태호가 신문을 내리며 말했다. 이 나이에 감정 따위가 뭐 중요하냐? 그냥 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 한마디가 은하를 무너뜨렸다. 감정 따위. 그녀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것을 태호는 따위라고 불렀다. 그날 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태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 마치 이 결혼처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켰다. SNS를 둘러봤다.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들. 여행, 데이트, 꽃다발. 모두 거짓말 같았지만 부러웠다. 그리고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엘리트 재혼 매칭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프리미엄 만남 재혼. 그녀는 재혼도 아닌데 왜 그 광고를 클릭했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절망이었을까? 사이트에 들어가자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문구가 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중요합니다. 은하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이름을 입력하는 칸이 나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거짓말을 썼다. 이혼 3년 차, 인테리어 디자이너, 미혼. 프로필 사진은 최근 찍은 것 중 가장 밝게 웃는 사진을 골랐다. 학원이 아닌 카페에서 찍은 그녀가 아닌 것 같은 사진. 등록 완료.
그녀는 스마트폰을 끄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난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스마트폰을 지우지는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매일 밤 그 앱을 열었다. 그리고 한 주 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참 따뜻해 보이네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발신자 강도윤, 42세, 외제차 수입업체 대표. 은하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그렇게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 챕터 2. 새로운 이름, 새로운 남자 첫 만남은 청담동의 조용한 카페였다. 은하는 학원 일을 마치고 화장을 고쳐 했다.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 평소에 안 입던 원피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강도윤은 정시에 도착해 있었다. 네이비 슈트에 은색 시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조은하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도윤은 웨이터를 불러 능숙하게 주문했다. 저는 아메리카노로요. 은하 씨는? 저도 같은 걸로요. 달콤한 건 안 좋아하세요? 너무 달면 좀. 저도요. 우리 취향이 비슷하네요.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도윤은 재혼 사이트에 가입한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다. 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담담해요. 오히려 홀가분하달까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잘 만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하 씨는요? 은하는 준비한 거짓말을 꺼냈다. 저도 비슷해요. 3년 전에 이혼했고요. 남편이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아, 그런 외로움이 제일 힘들죠. 도윤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은하 씨, 난 외로움이 제일 싫어요. 우리 서로 채워줘요. 그 순간 은하의 심장이 뛰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봐준 게. 태호는 몇 년째 그녀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는데. 좋아요.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은하는 야근이나 동창 모임이라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도윤은 매번 다른 장소를 준비했다. 한강 산책로, 프라이빗 레스토랑, 미술관. 이거 예뻐서 샀어요. 도윤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은하가 열어보니 은색 목걸이였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어울려요. 해봐요. 도윤이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예쁘다. 도윤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보다 갈증이 컸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저녁 한강변 벤치에서 도윤이 말했다. 은하 씨, 우리 결혼해요. 네,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 얼굴 보고 싶고 밤마다 같이 자고 싶어요. 은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혼. 하지만 그녀에겐 이미 남편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우리 부모님께는 재혼이라 하지 말아요. 그냥 새 시작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재혼에 좀 부정적이셔서.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쯤이야.
이미 거짓말투성이인데. 알겠어요. 그럼 대답은?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간절함이 보였다.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네, 결혼해요. 도윤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한강 위로 야경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마치 거짓말처럼.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태호를 봤다. 늦었네. 응. 야근. 저녁 먹었어? 응. 그래. 태호는 다시 TV를 봤다. 은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목걸이를 숨겼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윤은 모든 걸 알아서 했다. 호텔 예약, 드레스 선택, 하객 명단. 은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부모님이랑 친구들만 조촐하게 해요. 작고 따뜻하게. 좋아요. 은하 씨 쪽 하객은? 저는 친구 몇 명만. 가족은? 부모님은 안 계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거짓말이었다.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다. 하지만 부를 수 없었다. 이미 딸의 결혼식을 8년 전에 보셨으니까.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특급 호텔. 은하는 그날을 위해 학원에 휴가를 냈다. 가족 행사라서요. 그래요? 좋은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집에서는 더 조심스러웠다. 태호에게 들키지 않으려 모든 준비를 밤에 했다. 드레스는 친구 집에 맡겼고 예식장 관련 연락은 학원 사무실에서만 받았다.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 태호가 물었다. 은하의 심장이 멈췄다. 응? 왜? 회사에서 워크숍 가는데 가족 동반이래. 같이 갈래? 나 토요일에 세미나 있어. 학원에서 의무 참석이래. 그래. 아쉽네. 미안해. 괜찮아. 혼자 가지 뭐. 태호는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은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다. 이 남자는 정말 자신에게 관심이 없구나. 결혼식 전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태호가 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8년을 함께 산 남자. 하지만 이제 낯설기만 했다. 미안해. 속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은하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섰다. 세미나 일찍 시작해서. 그래, 잘 다녀와. 태호는 이불 속에서 대답했다. 은하는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다. 8년의 흔적들. 신혼여행 사진, 함께 고른 소파, 태호가 좋아하는 커피 머신. 안녕. 호텔에 도착한 은하는 신부 대기실로 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정말 예쁘게 해드릴게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은하는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조은아? 윤태호의 아내? 강도윤의 약혼녀? 이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누구인가? 오후 2시 입장 음악이 흘렀다. 은하는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단상에 도윤이 서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다. 목사님이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그 순간 뒤에서 소란이 들렸다.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은하가 돌아봤다. 심장이 멈췄다.
태호였다. 시간이 정지했다. 윤태호가 예식장 중앙 통로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신부 아는 사람인가?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드레스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태호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은하야. 그 목소리가 떨렸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와 태호를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지금 결혼식 중인데. 결혼식? 태호가 비웃었다. 그 여자 내 아내야. 법적으로 8년째. 예식장이 술렁였다. 하객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다. 혼인신고증이야. 2017년 5월 12일. 신랑 윤태호, 신부 조은아. 이게 거짓말로 보여? 도윤이 은하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엔 충격이 가득했다. 은하 씨, 이게 뭐예요?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3년 전에.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하얀 드레스 위에 검은 마스카라가 번졌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도윤의 비서였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급하게 입장했다.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이거 봐야 합니다. 신부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다. 도윤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조은아, 현재 기혼, 배우자 윤태호, 직업 학원 상담실장,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님, 자영업 경력 없음.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졌다. 도윤이 은하를 봤다. 그의 눈엔 배신감이 넘쳤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도윤 씨, 대답해요. 이름, 직업, 이혼, 전부 거짓말이었냐고. 은하가 무릎을 꿇었다.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태호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일어나. 집 가자. 싫어. 난. 뭐가 싫어? 내가 날 배신한 거잖아. 당신이 먼저였어. 날 외롭게 만든 건 당신이야. 은하가 소리쳤다. 예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날 제대로 안 봤잖아. 사랑한다는 말도 예쁘다는 말도 안 했잖아. 난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았어.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그것도 결혼까지 하면서?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사랑? 거짓말로 시작한 게 사랑이에요? 도윤 씨는 진심이었어. 나도 진심이었고. 진심이면 왜 숨겼어요? 결혼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날 떠날 것 같았어. 당연히 떠나죠. 누가 유부녀랑 결혼해요. 도윤이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고개 숙였다. 죄송합니다. 오늘 식은 취소입니다. 모두 돌아가 주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나가기 시작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내일이면 기사가 날 게 분명했다. 예식장엔 3사람만 남았다. 태호, 도윤, 그리고 은하. 태호가 이혼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여기 서명해. 이제 끝이야. 도윤도 서류를 꺼냈다. 저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두 남자는 각자 떠났다.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얀 드레스 위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었다. 피처럼. 한 달이 지났다. 은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태호와의 이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 했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말했다. 왜 그랬어? 그렇게 외로웠어?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내 잘못도 있다는 거 알아. 너한테 무관심했던 거.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이제 상관없어. 잘 살아. 태호는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은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남자도 외로웠을 거라는 걸. 도윤의 고소는 더 복잡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당했지만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은하는 받았던 선물들을 모두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했다. 마지막 통화에서 도윤이 말했다.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다고요. 나도. 하지만 당신이 사랑한 건 나도 저 남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받는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 아니에요? 은하는 반박할 수 없었다. 도윤이 쓰게 웃었다. 어쨌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전화가 끊겼다. 은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학원도 그만뒀다. 소문이 퍼졌다. 이중결혼 여성, 사기꾼 상담사. 학부모들이 항의했고 원장은 사퇴를 종용했다. 은하 선생,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 학원 이미지가.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짐을 싸며 은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태호와의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것. 둘 다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거짓이었을까? 신문에 기사가 났다. 30대 여성, 두 남자와 동시 결혼 생활. 사기 혐의 합의. 댓글창은 악플로 가득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남자들 불쌍하네. 완전 사기꾼. 요즘 여자들 디귿디귿디귿. 은하는 기사를 읽다가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집도 옮겨야 했다. 태호와 살던 아파트는 그의 명의였다. 은하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 1층, 햇빛 잘 안 드는 방.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죄의 증거처럼. 밤마다 은하는 악몽을 꿨다. 예식장에서 두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꿈. 하객들이 손가락질하는 꿈. 드레스가 점점 무거워져서 숨을 못 쉬는 꿈. 으악! 소리를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창밖은 어두웠다. 은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으로 갔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결혼 초기에 쓴 글이 보였다. 오늘 태호 오빠랑 첫 데이트 기념일. 꽃다발 받았다. 행복하다.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게. 페이지를 넘겼다. 점점 글이 짧아졌다. 오늘도 야근. 태호는 골프. 외롭다.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은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난 사랑받고 싶었는데 결국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은하는 펜을 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은하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웨딩드레스를 꺼냈다. 하얀 드레스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의 흔적.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을까? 드레스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비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은하는 일어나 드레스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비가 그녀를 적셨다. 쓰레기장에 봉투를 버렸다. 돌아서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꺼냈다. 아직은 안 돼. 드레스를 다시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젖었지만 상관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은하야, 엄마야. 기사 봤다. 괜찮니? 전화해라. 부산에 계신 어머니였다. 은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오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은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됐다. 은하야, 나 혜진이야. 문 좀 열어줘. 대학 친구 혜진이었다. 은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너, 왜 이렇게 됐어? 혜진이 은하를 안아주었다. 그제야 은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나,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혜진은 은하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앉았다. 왜 그랬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어. 태호는 날 안 봤고 도윤은 날 봤어. 그게 좋았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응.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어. 근데 점점 커졌고 멈출 수가 없었어.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은하야, 너 진짜 사랑한 거 맞아? 모르겠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럼 뭘 원했던 거야? 은하는 천장을 바라봤다.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었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 방은 조용했다. 빗소리만 들렸다. 은하야. 응? 이제라도 진짜 너를 찾아야 해. 남편도 애인도 아닌 조은하라는 사람.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조은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혜진이 돌아간 뒤 은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썼다. 오늘부터 나를 찾아가려 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나 자신에게도. 펜을 놓고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은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수척해진 얼굴, 지친 눈빛. 조은아,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빗물 고인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은하는 멈춰서 그것을 바라봤다. 얼마 만에 보는 무지개인지 괜찮아질까?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은하는 다시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녀의 발자국이 젖은 길 위에 찍혔다. 하나씩 하나씩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멈춰 있지는 않았다. 옷장 속 웨딩드레스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붉은 립스틱 자국과 함께. 하지만 이제 은하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비록 두 남자를 잃었지만 어쩌면 자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것이 은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거짓의 끝이자 진실의 시작.